앞부분에서는 그 북한 체제 내에서 정말 그 잔인한 폭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의 최측근마저도 그와 같은 그 폭압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국제 문제가 이제 많이 그 시급히 전개가 되는데, 금년 1월 15일 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페이스 1이라고 합니다. 1단계 그 무역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그 긴 패권 전쟁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이렇게 그 지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붙이던 그 관세를 뭐 인하해주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그 1단계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약속을 한 데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인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 조인식을 대단히 그 큰 외교적 성공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관료들을 다 세워놓고, 부통령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아주 큰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1월 15일 날 그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뭐 폭스뉴스 이런데 그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그 폭스뉴스에 미국의 하원의원 조디 아링턴이라는 그 텍사스 어느 마을의 그 하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s Phase 1 China Trade Deal Result of Negotiator in Chief's Courage, 아주 그 좋은 말로 이제 칭찬을 했더라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협정 그 1단계를 체결한 것은 네고시에이터 인 치프, 커맨더 인 치프가 총사령관입니다. 그 우리가 말할 때 그 네고시에이터 인 치프, 그러니까 아주 그 협상의 총사령관의 용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협상의 총사령관으로서 아주 용기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그 결말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 지금 아링턴이라는 그 하원 의원은 자기 마을이 이제 그 이 농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에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앞으로 미국 농산품 500억 달러어치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농산품 500억 달러면은 그 규모가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 1970년대에서부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거래를 시작했는데, 단일 품목으로는 제일 큰 품목보다도 거의 2배쯤 되는 만큼 이 500억은 큰 돈이래요. 그래서 그 500억 불을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중국에 팔아먹었던 그 상품 중에 제일 큰 규모의 100% 더 큰 거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주 그 이 기분이 좋은 이런 그 결과예요. 근데 그동안 미국은 중국한테 이걸 다 허락을 했어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막 뺏기고, 그리고 중국이 manipulate their currency, 막 그 화폐 조작하고 환율 조작하면은 수출하는데 훨씬 유리해지죠. 그거를 미국이 허락했고, and engage in a host of other unfair and unseemly practices, 그 다른 그 불공정한 그런 그 행위를 중국이 하도록 미국이 허락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허락을 더 이상 미국이 하지 않은 실종을 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승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 페이스 1 사인할 때까지 승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겠다. 중국이 WTO에 2001년에 가입한 이래로 미국 공장만 7년만 개가 문 닫고 중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340만 명 일자리를 잃고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그 무역 체제에 편입시켜 놓은 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도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미국 노동자 17만 명이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와는 뭐 레버리지 같아지는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캐나다의 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그 미국 가서 이제 그 자동차들 보면은 이 포드 자동차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엔진 메드 인 멕시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엔진은 멕시코 째고 뭐 타이어는 어디 째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 다 다시 해서 그 미국의 공장들이 더 오게 하는
뭐 이런 조치를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랑 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17만 명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과도 무역 협정을 했죠. 일본이 미국 소고기를 세계에서 뭐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라고 보는데, 하여간 미국 농부들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70억 달러 정도 이득을 보게 되었다. 특히 그 미국의 소고기가 이제 일본에서 팔리는데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이 팔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링턴 의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임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하고 잘 지내면 되지. 그리고 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무슨 위협이냐. 중국도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될 텐데 그 뭐 미국이나 뭐 똑같은 그런 세월이 되지 않겠냐라고 중국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at this critical juncture in history, 역사의 참 중요한 이 시점에서 we are fortunate, 우리는 아주 재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to have a negotiator in chief, 그러니까 아주 끝내주는 협상 대통령을 가지게 된 것이 참 행복한 일이다. who understand that China is the biggest existential threat to America. 이 문장이 중요하죠.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existential threat가 실존적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실존적 위험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협상의 대가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페이스 원 협정이 상당히 그 성공적인 거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치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서 그 대통령이 중국과 페이스 원 딜을 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라는, 백악관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홍보하는 뭐 그런 자료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이번에 그 핵심적인 그 사안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 새로운 그 협정을 통해서 미국 상품을 2천억 달러 더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 거를 중국이 1,300억 달러 사간다고 그랬죠. 미국은 5,050억 달러를 사고 2018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3,750억 달러가 적자인데 중국이 미국 거를 2천억 달러나, 이건 이제 적자가 그냥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농산품을 매년마다 400 내지 500억 달러어치를 중국이 구입하도록 약속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중국 가서 이제 장사하려고 중국에 오면은 중국이 반드시 요구하는 거가 기술을 내놔. 바로 그 Forced Technology Transfer, 테크놀로지의 이전을 강요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 못하게 이제 그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앞으로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큰 네 가지 사안이 지금 이제 페이스 원 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페이스 2 나오고 페이스 3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1단계에서 이거는 미국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백악관 트윗에 올린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의 상품들을 이제 앞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트윗에 올렸고, 그 다음에 포토 오브 더 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사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중국의 그 류허라는 사람이 부수상이죠. 차이니스 바이스 프리미어 류허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을 하고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이 참 묘한 그 느낌을 주는데, 트럼프는 아주 그 대단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허 얼굴 보세요. 저거는 참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냥 이 딜은 미국이 거의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딜이 1월 15일 날이라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것이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점에서 저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은 중국한테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중국은 대단히 큰 협조를 해야 될 것이요, 적어도 절대로 중국이 이 문제를 회방 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요 라는 그런 의미를 미국이 주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농부들이 너무 기뻐요.
미국 농부들이 트럼프 지지율이 83%랍니다. 이런 지지율은 뭐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뭐 미드웨스트 저쪽 그 미국 보면은 그 선거할 때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 주들 많이 있는데 그 주들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표를 확실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는 이렇게 그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30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최하로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미국이 다그치고 있고 China's slowing growth underlines stress facing its economy in 2020. 2020년 중국의 경제 전망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최하라고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요거를 그 제가 이제 조금만 그 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좀 답답한 것이 많은데 저는 그 한국 정부는 북한 핵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이 갑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인지 그리고 햇볕 정책은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그 정교한 그 국제정치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화의 기본을 둔 그 외교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우화는 정말 그 바보 같은 이야기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정말 전략이 세계인 국제정치에서 우화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북한이 저거 만들면 결국 우리 거 된다고 믿는 것인지 우리 거가 되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쟤네들 것이 되겠죠.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결국은 핵을 만들면은 북한이 통일을 할 텐데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금강산 관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유엔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사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미국하고 합의를 하고 해야 할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10몇 명이 서가지고 이제 그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 살육작전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가 김일성입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거 앞뒤 다 빼고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아직도 그 이렇게 외교 우리 국민들이 다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국에다가 뭐 말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너무 졸렬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미국 대사가 지금 코스염 기른 대사인데 그 대사 오라고 가서 코스염 뽑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이거가 무슨 그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거는 감정만 나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코스염 기른 사람 많은데 코스염 기르면 전부 다 일본 총독입니까? 일본 총독을 연상하기 때문에 코스염 기른 사람 특히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일본 총독을 연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 좌파의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여운형 씨도 코스염 길렀고 안창호 선생도 코스염 길렀고 김구 선생도 코스염 길렀고 그거는 자기의 그 선호입니다. 선호. 근데 그거를 뭐 일본계 해리스 대사 미국에는 걔가 없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아버지는 해리스입니다. 해리스 대사의 어머니는 일본 여자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요코스카라는 그 동경 부근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해군 기지죠. 거기 해군 기지에 와 있던 그 미국 장교입니다. 미국의 이제 초급 장교예요. 해리 빙클리 해리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뭐 일본 여자를 만나서 이름이 후미코 오노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해리스입니다. 그럼 해리스는 미국 시민인데 이 사람이 일본계입니까? 해리스 빙클리 해리스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다 외국 출신이니까 독일 출신도 있고 영국 출신도 있고 만약 해리 빙클리 해리스가 영국 출신이면 영국계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 팩트상으로도 그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알던 그 교수의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우리 할머니는 영국에서 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왔다. 그럼 걔는 프랑스계입니까? 영국계입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그냥 일본 얘기만 하면 이제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 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에서 다른 민족의 피가 40% 정도 섞여 있답니다. 이광규 이분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그 앤스로폴로지 교수인데 그분이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나왔는데 우리는 원나라 때 몽골 침략을 받았고 임진왜란과 병조호란을 겪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예전에 중국으로부터 귀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족보를 보니까 성씨의 7분의 1가량은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이 7분의 1. 그리고 이 교수님이 원나라 때 몽골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러면 원나라, 일본, 중국, 청나라 피들 다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무슨 뭐 일본계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폼페오 장관이 쓴 말인데 이거 다른 나라를 설득할 때 말이죠. 그 화가 나서 코스염 뽑는 것보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한테 돈을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한 그런 것이겠죠. 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 한국은 동맹국이지 미국에 딸린 나라가 아니야. 야, 니네가 우리 부하가 아니잖아. 우리한테 붙어있는 그게 아니잖아. 너네가 우리랑 동맹국이잖아. 대등한 나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외교적이고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코스염 뽑는 것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세계에서 10위권의 나라인데 그러면은 그 품격도 그렇게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코스염 뽑으면 미국 사람들이 저거밖에 할 일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뉴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스니퍼, 뉴크 스니퍼라는 것입니다. 킁킁거린다는 뜻이죠, 스니프가. 그러니까 킁킁거리면서 핵물질을 찾아내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지금 카데나 베이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북한이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일입니다. 1월 17일 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폭격기가 B-50이라는 폭격기가 임무 하나를 없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폭격기는 폭격하는 게 임무죠. 그런데 폭격하러 갔을 때 북한의 미사일을 맞을지 모르니까 얘는 가서 폭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한 1000km 밖에서 미사일 쏘는 거로 임무를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대해서 맞춤 임무입니다.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요격당하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 멀리서 아예 미사일 1000km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사작전 이런 그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보니까 1월 22일 바로 그 어제 얘기입니다. 오늘 1월 23일인데 한국 국방부가 21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해군 구축함 1척의 파견을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가을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됐을 때 해군 장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해군 장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냐, 미국을 위해서냐. 예,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을 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터놔야지 석유의 흐름이 원활한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막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2대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 군사력을 좀 더 불러다가 거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를 통과하는 한국의 유조선을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러서 할 수 없이 갔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좀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한국도 더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관광객을 북한한테 보내려면은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넘어가려면은 육지로 가려면은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북한이 중국 관광객 한 명도 안 받는다면요. 그럼 한국 사람 글로 갔다가 북한 못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언제 핵 만들려고 돈을 줬겠습니까, 한국이? 항상 좋은 의미로 돈을 훌륭한데 좋은데 쓰라고 줬는데 그걸 안 하고 국민들을 구기고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더 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유엔 제재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제재가 먹힌다는 것이 북한 여러 매체에서도 그 증명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터주면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탈북자가 우리가 그 북한한테 돈 주는 거는 바로 그 김정은의 그 연명을 더 지속시키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북한한테 통일을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그 북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뭐 강의는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일이 복잡해 가지고 오늘은 처음으로 촬영을 아침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뭐 제대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